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종양내과 의사입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암이라는 질병과 싸워왔습니다. 진료실에서 웃음과 눈물이 함께한 날도 많았고, 때로는 저 자신도 무력함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암은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식탁, 여러분의 매일의 선택이 암을 불러오기도 하고 반대로 암세포를 사멸시키기도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음식, 암세포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3세 남성 환자분이었습니다. 평생 술과 담배를 거의 하지 않았고 특별한 병력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본인은 늘 나는 건강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사이에 무려 7kg이 줄었습니다. 나이 탓이겠지, 운동량이 줄어서 그렇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점점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고 하루 종일 피곤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 목에 자꾸 걸리는 느낌이 생겼고 속이 더부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위암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던 겁니다. 그분은 눈시울을 붉히며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제가 매일 먹던 밥이 문제였던 건가요? 그 물음은 지금도 제 가슴 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많은 환자분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멀쩡했는데 왜 갑자기 이런 병이 생겼을까? 하지만 암은 절대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몸속에서 조용히 씨앗을 틔우고 자라나는 병입니다. 반대로 또 다른 환자분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59세 여성 환자분은 유방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의사들이 말하기를 재발 위험이 높다고 했습니다. 환자분은 큰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달랐습니다. 수술 이후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그전까지는 기름진 음식과 단 음식을 즐기셨지만 이제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하루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특히 브로콜리를 거의 매일 챙겨 드셨습니다. 여기에 운동과 충분한 수면까지 지켜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재발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손주들과 뛰어놀며 지내고 계십니다. 같은 병을 겪었지만 완전히 다른 길을 걸은 두 환자분의 차이는 매일의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특별한 이유도 없이 체중이 빠진 적은 없으십니까? 밥을 삼킬 때 목에 걸리는 듯한 느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변의 굵기가 갑자기 가늘어지거나 색이 변한 적은 없으십니까? 변에 피가 섞여 나온 적은 없으십니까? 밤에 자다가 이유 없이 식은 땀을 많이 흘리고 속옷이 젖은 적은 없으십니까? 피곤해서 충분히 쉬었는데도 개운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도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작은 변화들은 단순한 노화나 피로가 아니라 암이 보내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신호들을 무시한 채 병을 키운 환자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암은 조용히 그리고 끈질기게 몸속에서 자랍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암세포는 누구에게나 매일 생기지만 그것이 커지느냐 아니면 사라지느냐는 결국 우리 몸의 면역력과 생활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암은 절대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오늘도 수천 개의 비정상 세포, 즉 암세포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이 암세포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이를 감시하고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나이가 들거나 잘못된 생활 습관이 쌓이면 면역의 감시망이 허술해집니다. 그 순간 살아남은 암세포가 조용히 세력을 키우고 시간이 지나면서 종양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느끼는 작은 피로, 가벼운 통증,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소화불량 같은 것들이 사실은 암의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예를 들어 50대 후반 남성 환자분은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늘 더부룩하다며 몇 달 동안 위장약만 드셨습니다. 본인은 단순히 위염이겠거니 생각하고 병원에 오는 것을 미루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위암 2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그때 그냥 한번 검사를 했더라면 하며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소화불량이 반복되는데도 약으로만 버티고 계시진 않습니까? 또 다른 환자분은 목소리가 자주 쉬고 음식을 삼킬 때 걸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나이 탓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결국 식도암이 발견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밥을 삼킬 때 전과 다르게 자꾸 걸리거나 내려가지 않는 느낌을 받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단순히 위장이 약해진 게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줄진 않으셨습니까? 밤에 자다가 식은땀이 심하게 나지는 않으십니까? 변이 갑자기 가늘어지고 색이 변하지는 않았습니까? 입안에 염증이나 구내염이 반복적으로 생기지는 않으십니까? 작은 상처가 예전보다 잘 낫지 않지는 않으십니까?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단순한 노화나 피곤으로 넘기지 마시고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암세포가 왜 이런 신호를 만들까요?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산소와 영양을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의 혈관을 새로 만들어 영양을 끌어옵니다. 이를 혈관 신생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혈관이 암세포에만 영양을 공급한다는 겁니다. 정상세포는 점점 굶주리고 약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특정 음식 속 성분이 이 과정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혈관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막고 암세포가 필요한 산소와 영양이 차단되면 결국 암세포는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암세포와 면역세포가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면역세포가 강하면 암세포는 사라지고 면역이 약하면 암세포가 살아남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투에서 승패를 가르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매일의 생활 습관과 음식입니다. 하루 3끼 식탁 위에 어떤 음식이 오르는지가 암세포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기름진 음식과 단 음식, 가공식품은 암세포의 먹이가 되고 반대로 특정 채소와 과일은 암세포가 자라지 못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매일 무심코 고른 그 반찬 한 가지가 내일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암세포는 누구에게나 매일 생깁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평생 암에 걸리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암 진단을 받을까요?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몸의 면역력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암세포를 잡아내는 특별한 파수꾼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자연살해 세포입니다. 이름 그대로 몸속을 끊임없이 순찰하면서 비정상적인 세포를 발견하면 주저하지 않고 공격합니다. 또 다른 파수꾼은 T세포입니다. T세포는 암세포만 특정의 표적을 겨누듯 공격합니다. 마치 군대의 특수부대처럼 정밀하게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 면역세포들이 강력하게 작동할 때 암세포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면역이 약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암세포는 면역의 눈을 피해 교묘히 숨어버리고 결국 몸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상처가 예전보다 잘 아물지 않거나 입안에 염증이 반복되지는 않으십니까? 작은 감기에도 회복이 더뎌지고 예전보다 더 쉽게 피곤해지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작은 신호가 바로 면역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암세포는 무한히 증식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약한 점도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산화 스트레스, 영양 공급의 차단, 면역세포의 공격에 노출되면 스스로 무너집니다. 이를 세포 자멸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먹는 특정 음식 속 성분들이 바로 이 과정을 촉진한다는 사실입니다. 항산화 성분은 암세포가 만들어내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돌연변이가 더 진행되는 것을 막습니다. 식물 속 화학물질, 즉 파이토케미컬은 암세포의 유전자 스위치를 꺼버려 증식을 억제합니다. 또 어떤 성분은 암세포가 혈관을 새로 만드는 것을 차단해 결국 굶어 죽게 만듭니다. 결국 매일의 식탁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여러분 몸속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매일 먹는 음식이 암세포를 키우고 있는 걸까? 아니면 죽이고 있는 걸까? 사실 그 답은 여러분이 오늘 저녁 밥상에 무엇을 올렸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기름지고 달콤한 음식, 가공식품과 탄산음료는 암세포에게 비료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음식은 암세포를 괴롭히고 숨을 막히게 하고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암세포, 다른 한쪽은 면역세포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에 어떤 무기를 들고 나가느냐는 여러분이 식탁에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면역세포에게 강력한 무기를 쥐어줄 수도 있고 반대로 암세포를 돕는 비료를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음식은 바로 이 전쟁에서 면역세포를 돕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전 세계 연구자들이 주목하고 있으며 실제로 임상과 실험에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사멸을 촉진한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음식이지만 의외로 꾸준히 챙겨 드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그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세포를 사멸시켜버리는 이것, 암 예방 1등 음식은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겉보기에 평범한 채소 같지만 그 속에 담긴 힘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 신호를 차단하고 세포 내부의 유전자 스위치를 꺼 증식을 멈추게 합니다. 동시에 세포 자멸사, 즉 암세포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드는 과정을 촉진합니다. 놀라운 점은 정상세포는 그대로 두고 암세포만을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은 브로콜리 추출물이 대장암과 폐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에서는 브로콜리 속 설포라판이 해독 효소를 활성화해 발암 물질을 무력화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유럽에서 진행된 대규모 조사에서는 일주일에 3번 이상 브로콜리를 섭취한 사람들의 대장암 발생률이 40% 가까이 낮아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미국 연구에서는 브로콜리를 꾸준히 섭취한 여성들의 유방암 발생률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험실 연구, 동물 실험, 인체 연구까지 이어지면서 브로콜리는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항암 채소가 되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2세 여성 환자분은 대장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지만 부작용으로 구토와 피로가 심해 음식을 거의 드실 수 없었습니다. 면역력도 크게 떨어져 잔병 치레가 잦았습니다. 저는 소량이라도 브로콜리를 꾸준히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가족들이 브로콜리 스프와 샐러드로 식단에 꾸준히 올리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3달 후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안정적으로 떨어지고 백혈구 수치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환자분 스스로도 브로콜리를 먹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60대 남성으로 폐암 수술 후 회복기에 있었습니다.
채소를 잘 안 드시는 분이었는데 가족이 브로콜리 스프를 만들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극이 적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었고 한 달 정도 지나자 피로감이 줄고 체력이 회복되는 것을 본인이 체감했습니다. 실제로 항산화 수치가 좋아진 것이 검사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브로콜리의 힘은 설포라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암세포가 만들어내는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섬유질은 장내 발암물질이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하며 장내 유익균을 늘려 면역을 강화합니다. 비타민 K는 혈관과 뼈 건강을 지켜 전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모든 성분이 합쳐져 브로콜리를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암세포의 천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섭취 방법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설포라판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브로콜리를 오래 끓이면 성분이 파괴됩니다. 따라서 3분 이내로 살짝 쪄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샐러드로 생으로 드셔도 효과적입니다. 또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면 설포라판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꽃송이만 드시는데 사실 줄기에도 설포라판이 풍부합니다. 껍질만 벗기고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브로콜리의 새싹, 즉 브로콜리 스프라우트는 성체 브로콜리보다 설포라판 함량이 20배 이상 높습니다. 작은 새싹 한 줌이 어른 브로콜리 몇 접시에 해당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냉동 브로콜리도 괜찮습니다. 영양 성분이 크게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계절과 상관없이 사계절 내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섭취량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저는 환자분들께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번에 한 줌 정도 꾸준히 드시라고 권합니다. 하루에 갑자기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오랫동안 드셔야 효과가 쌓이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이 생으로 과도하게 드실 경우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은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비타민 K 때문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안전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강력한 항암식품입니다. 결론적으로 브로콜리는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매일 밥상 위에 조금씩 올려 꾸준히 드시면 그것이 약이 되고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작은 접시에 담긴 브로콜리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암세포는 누구에게나 생깁니다. 하지만 그것이 커지느냐 사라지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브로콜리, 이 작은 채소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암세포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몰아서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라 매일 밥상에 조금씩 올리는 습관이 여러분의 몸을 지켜냅니다. 암을 막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브로콜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암세포가 두려워하는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